주심한 유거자 인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커스 컴퍼시션 전문 섬산 변호사 박희철입니다. 저는 업무 중 다친 근로자의 편에서 보험사와 상대하며 최대의 치료와 최적의 보상을 위해 일하는 변호사입니다. 이번 비디오에서는 다친 근로자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통증 비용을 위한 5번째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제가 비디오 끝에 퀴즈를 하나 드릴 텐데 제 이메일로 정답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릴 테니 끝까지 경청 부탁드립니다. 통증병원에서 제공해 주시는 메디칼, 즉 의료 기록은 저희 변호사들에게 있어 생명줄 혹은 무기와도 같습니다. 사실 의료 기록 없이는 저희 변호사들은 판사 앞에서 보험사 쪽 담당자나 그들의 변호사 앞에서 아무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저희 변호사들의 소임은 결국 그 의료 기록을 바탕으로 저희 의료인이 얼마나 다쳤고 얼마나 치료가 필요하고 또 얼마나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주장하는 것이니까요. 이 비디오를 빌어 생명줄과 무기되는 의료 기록을 제공해 주시는 모든 통증병원 여러분들과 의사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난 21화 비디오에서는 Prima Facie Medical Evidence, PFME를 이루는 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특히 accident, 단발성 사고에 있어서 그 요건이 7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살펴보면 첫째, 사고 날짜, date of accident. 둘째, 사고 경위, mechanism. 셋째, 환자의 통증 호소 부위, complaints. 넷째, 의사의 신체 검사, physical examination. 다섯째, 의사의 진단, diagnosis. 여섯째, 진단과 사고 연결성에 관한 언급, causation. 일곱째, 일을 못하는 장애 정도, degree of disability가 그것입니다. 오늘 비디오에서는 특히 7번째 요건, 일을 못하는 장애 정도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워커스 컴퍼시션 클레임은 아시다시피 직무 중 일어난 사고를 다루는 클레임입니다. 따라서 의사소견서에는 반드시 그 사고로 인한 부상이 근로자의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나와줘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degree of disability의 의미입니다. 과거 C4.0, C4.2 폼을 쓰시던 시절에는 degree of disability를 쓰는 란이 따로 정해져 있어서 의사선생님들이 당연하게 적으시던 부분이었습니다. C4.0 폼의 문항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What is the percentage of temporary impairment? 일시적 장애 정도의 퍼센테이지는 얼마입니까? C4.2 폼의 문항에도 똑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What is the percentage of temporary impairment? 일시적 장애 정도의 퍼센테이지는 얼마입니까? 여기서 일시적 장애의 퍼센테이지 정도가 다른 말로 degree of disability입니다. 그런데 최근 워커스 컴퍼시션 보드에서 더 이상 C4.0과 C4.1 폼의 사용을 강요하지 않냐고 이 폼들을 CMS 1500 폼으로 대체해서 쓸 수 있도록 양식을 간소화했습니다. 더 많은 의사 선생님들, 치료사분들이 워커스 컴퍼시션 클레임에 참여를 진작시키는 목적으로 폼을 간소화하는 것은 정말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아쉽게도 degree of disability를 쓰는 란이 CMS 1500 폼에는 빠져 있습니다. C4.0 폼과 C4.2 폼에서는 degree of disability를 당연히 적게 되어 있던 것이었는데 CMS 1500 폼을 쓰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내러티브 리포트에서 degree of disability를 잘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우리 환자들이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일을 못하고 있을 때 대체급여, 로스 웨이지를 청구하는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degree of disability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일상생활을 못하는 정도. 둘째, 사고 전 하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정도. 첫째 의미로 쓰시든 둘째 의미로 쓰시든 의사 선생님께서 주시는 그 숫자가 저희 변호사들이 환자의 대체급여를 청구하는 최고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사고 전 하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정도 의미 쓰실 때는 그 환자가 사고 전 하던 업무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계셔야겠는데요. 운전을 억울하던 환자의 경우에는 운전을 못하는 정도를, 기계를 다루던 환자의 경우에는 그 기계를 조작하기 위해 손과 발을 사용하지 못하는 정도를, 노약자를 돌보던 환자의 경우에는 그 노약자를 돕기 위해 사용하는 팔, 목, 허리를 사용하지 못하는 정도를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대체로 그 일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신다면 가능한 100%를 적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만약 100% 이하, 즉 75%, 50%, 25% 등으로 적으시게 되면 그 환자는 우리 사회 소견으로 부분장애를 가진 것으로 확인됨으로써 대체급여의 청구 수준이 그에 비례하여 줄어들 뿐만 아니라 환자들이 즉각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구직활동 자체는 큰 어려움이 없으나 환자가 성실하게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종 보험사에서 대체급여 지급을 중단시키는 요청을 워커스 컴퍼시션 보드에 하곤 합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만약 100% degree of disability를 계속 적어주신다면 환자의 대체급여 방어에 큰 도움 되겠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적어주시는 degree of disability에 대해 보험사 쪽 의사 IME 소견과 충돌하면 보험사는 데포지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어떤 의미로 degree of disability를 사용하셨고 그 의미대로 degree of disability를 측정하여 적어내셨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이를 못하는 경우라면 가능한 100%를 적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로버트 치알디니가 쓴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설득의 심리학에서 이런 실험이 나옵니다. 도서관에서 진행한 실험인데 복사기 앞에 사람들이 복사를 하려고 줄을 길게 지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사기 바로 앞에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 이렇게 묻습니다. 저 복사 좀 먼저 해도 될까요?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 아니요 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바꿔서 저 복사 좀 먼저 해도 될까요? 정이 늦을 것 같거든요 라고 했더니 90%의 경우에 있어서 양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질문을 이렇게도 바꿔보았습니다. 저 복사 좀 먼저 해도 될까요? 제가 복사를 먼저 해야 할 것 같거든요. 좀 황당한 용건이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90% 이상 양보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용건을 말할 때 상대방의 머릿속에서 이 용건을 들어줘야 하나? 라는 의문부호가 즉각 뜰 텐데 어떤 용건에 따라오는 이유가 그 의문부호를 해결해 줌으로써 상대를 더 잘 설득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써주시는 degree of disability는 바로 제 환자의 대체급여 지급을 요청합니다 라는 변호사의 용건에 대해 이유를 달아주신 것인데요. degree of disability 자체가 의학적 판단이 들어간 용어이므로 저희 변호사로서는 의사 선생님의 의견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퀴즈 시간입니다. 제가 이 비디오에서 인용한 책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제 이메일로 정답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통증병원의 원활한 치료물을 위해 이 한 번 맡기지 않는 섬세한 변호사 박유철이었습니다. 좋아요 버튼 꾹, 구독 버튼 꾹,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